또 한 차례 세기의 대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링으로 들어오는군요. 메갈로돈이에요. 이 상어는 23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사냥꾼 칭호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참가자가 입장합니다. 던클리오스 테우스. 약 3억 5천만 년에서 3억 8천만 년 전에 살았고 그 당시 가장 큰 물고기였죠. 전 세계를 헤엄쳐 다니면서 갑옷을 쓴 듯한 머리와 강력한 턱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여러 범주에 걸쳐 두 참가자를 비교할 거예요. 각 항목에서 승자에게 1점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 두 바다 괴물이 마지막으로 맞붙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다 세계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팝콘과 핫도그를 준비하세요. 이제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크기. 오늘날 가장 큰 백상어는 6m까지 자랍니다. 메갈로돈은 그 크기의 2배가 넘었고 15m에 달했죠. 거의 테니스 코트만큼 길었어요. 메갈로돈의 지느러미만 해도 보통 사람보다 더 컸습니다. 턱의 너비는 2m가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도 메갈로돈 입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큰 트럭 크기의 상어 근처에는 애초에 다가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메그는 훨씬 더 컸을지도 몰라요. 고대 상어의 유일한 흔적은 이빨과 척추입니다. 그것을 통해 과학자들은 실제 크기를 추측할 뿐이에요. 자, 다음 참가자를 살펴보죠. 어떤 종의 던클리오스 테우스는 길이가 1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거의 9m에 달했어요. 스쿨버스 크기의 이 물고기는 당대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였고 많은 현대 상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메갈로돈은 크기가 거의 2배나 되죠. 이번 라운드에서 메그가 먼저 득점을 해서 점수는 1대 0이 됩니다. 다음 범주로 넘어가죠. 바로 무게입니다. 정말 기대되죠? 무게를 달아봅시다. 가장 큰 백상어는 작은 자동차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메그는 60톤에 달하는 2대의 적재 시멘트 트럭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텅 빈 보잉 737기는 고대의 슈퍼상어보다 무게가 덜 나갑니다. 만약 메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고 싶다면 CH-54 화물 헬리콥터가 3대는 필요할 거예요. 던클리오스 테우스의 가장 무거운 부분은 머리였습니다. 거대한 뼈 때문이었죠. 그리고 길이가 0.3m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물고기는 거의 다 큰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갔어요. 또한 총 무게가 4톤으로 대부분의 현대 상어들보다 4배나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갈로돈은 던클리오스 테우스보다 10배 이상 무겁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승자는 확실하군요. 2대 0. 다음 범주는 민첩성입니다. 메그를 위한 러닝머신 테스트를 해볼까요? 메그의 최고 속도는 시속 17km였습니다. 다소 느린 것 같지만 당연합니다. 그렇게 크고 육중한 몸을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훨씬 더 작은 현대의 백상아리는 시속 55km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인간의 최대 수영 속도는 시속 8km니까 물속에서 메갈로돈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메갈로돈은 방향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동성은 하늘을 나는 큰 화물기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던클리오스 테우스는 머리에 무거운 갑옷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적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영을 잘할 필요가 없었어요. 게다가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였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그보다 작았어요. 비교적 작은 크기, 민첩한 아래 지느러미와 강한 꼬리 덕분에 던클리오스 테우스는 메갈로돈보다 더 빨랐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던이 득점합니다. 점수는 2대1로 메갈로돈이 앞서가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두 선수가 서로 싸우기 위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4라운드. 전투 장비. 메그의 이빨은 거의 사람의 팔뚝만큼 길었어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빨 중 가장 큽니다. 이빨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서 고래의 두꺼운 피부도 뚫었습니다. 5열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각 열마다 약 50개의 이빨이 있어서 총 250개의 이빨이 있었죠. 계산해보세요.
매그는 또한 일생 동안 이빨을 갈았어요. 연구원들은 여전히 바다 밑바닥에서 고대 상어의 이빨을 발견합니다. 덩클리오스테우스는 이빨이 하나도 없었어요. 턱은 큰 뼈 같은 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날카로웠고 기다란 칼날 모양이었습니다. 가장 멋진 사실은 이 칼날이 스스로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의 턱 근육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20m초 안에 입을 벌릴 수 있었어요. 시간을 재어보세요. 그런 턱 덕분에 더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는 힘을 가진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 힘은 미시시피 악어의 힘과 비교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강력한 무는 힘으로 덩클리오스테우스는 또 1점을 얻었습니다. 점수는 2대2로 동점이 됩니다. 이제 우리 참가자 중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살펴봅시다. 매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어입니다. 많은 영화와 만화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의 어부들의 이야기 속에도 등장했습니다. 보트 근처에 커다란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상어를 보게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메갈로돈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속 깊이 숨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마리아나 해구 같은 깊숙한 곳에요. 하지만 그렇게 큰 몸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저처럼요. 만약 이 신화가 사실이라면 분명 언젠가 수명 가까이에서 메갈로돈을 보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비록 덩클리오스테우스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최초의 공룡 이전에 살았고 당대 가장 큰 포식자였어요. 고고학자들은 덩클리오스테우스의 흔적을 처음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끔찍한 물고기라고 불렀고 몇 년 후에야 과학적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비록 이번 라운드가 점수를 바꾸지는 않지만 인기상은 메갈로돈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전투 기술입니다. 메갈로돈은 역대 최고의 사냥꾼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고대 상어의 사냥 전술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은 어떻게든 상대의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메갈로돈은 중요한 장기를 공격해서 적을 빠르게 무력화시켰습니다. 때때로 메갈로돈은 상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큰 바다 생물의 지느러미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적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죠. 매그가 사용한 또 하나의 전략은 들이받기 공격이었어요. 이 거대한 상어는 고래를 들이받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략과 전술은 메갈로돈의 가장 큰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 당시 매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생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고래요. 그리고 매그는 항상 고래를 공격할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덩클리오스테우스의 경우 비장의 무기는 강력한 턱이었습니다. 보통 덩클리오스테우스는 더 작은 동물을 향해 헤엄치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그 큰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먹이가 물과 함께 입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성장하면서 턱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크고 부드러운 물고기만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딱딱한 껍질이 있는 바다 생물,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바다 생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어쨌든 이번에 누가 점수를 얻게 되는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징 소리가 들리세요? 이제 두 바다 괴물이 대면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둘은 광대한 바닷속에서 서로를 마주합니다. 메갈로돈이 먼저 상대방을 알아차립니다. 덩클리오스테우스의 강력한 갑옷을 향해 들이받기 공격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점차 속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더는 몸을 피해서 충돌을 모면합니다. 매그가 돌아설 때 덩클리오스테우스는 상어의 꼬리를 잡을 기회를 얻습니다. 순식간에 강력한 턱이 상어 지느러미를 뭅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의 뼈 판은 너무 짧아서 매그의 두꺼운 피부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메갈로돈은 덩클리오스테우스를 몸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강력한 꼬리를 비틀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로데오처럼 보여요. 더는 강력하게 철석 한 대를 맞고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메갈로돈은 이 기회를 이용해 방향을 전환합니다.
몇 초 후 이 거대한 상어는 거대한 턱을 벌리고 한 입으로 싸움을 끝냅니다. 그래서 오늘 메갈로돈은 바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냥꾼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고대 상어는 더 강한 상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채널을 고정하세요.